안녕하세요, 배우 김진웅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봄과 겨울과 여름을 오가는 동태가 됐다가 황태가 됐다가 명태가 됐다가 계절이 변화무쌍합니다. 3월 같은 계절. 이번에 얘기해 볼 주제는 뭐냐면, 길 가다 우연히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이상형을 만나게 됐을 때 나는 싱글인 상태여야겠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일하고 있다가 우연히 이상형에 가까운 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그분은 또 다른 부모님이신지 아니면 누구랑 같이 계셨었는데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생각을 막 하다가 오랜만에 쪽지를 적어서 거기에 제 연락처도 함께 적어서 드리는 방법으로 해보자. 긴 시간을 말시키고 뭐 그럴 순 없잖아요. 그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마음을 전달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쪽지까지 적었었는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못하게 됐습니다. 약간 주저하고 하다가 못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상형을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냥 대부분은 그냥 다 넘기실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겠죠.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사실 살면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눈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눈이 높다는 건 제가 굉장히 누가 봐도 이쁘고 막 그런 스타일을 찾는다기보단 저만의 스타일이 확고하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느낌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확고한 스타일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거 안 하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느낌을 보는 겁니다. 정말 그게 제일 어려운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 이상형 같은 사람이 발견이 되거나 어디서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쪽지를 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쪽지에 적어서 이렇게 건넸던 그런 순간이 한 1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다고 볼 수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걸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12번 정도 줘서 연락이 왔던 건 한 4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4번 정도가 됐었고, 실제로 만나기까지 했던 건 한 2번 정도? 그 나머지 2번은 왜 못 만났냐면, 저랑 나이 차이가 너무 났던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쪽지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아예 그냥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던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꽤 성숙한 외모를 갖고 있으셔서 저는 그런 나이라고 상상을 못 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쪽지를 남깁니다. 그 쪽지 안에는 그냥 한 5, 6줄, 7, 8줄 정도의 제 마음,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무례했다면 죄송하다라는 표현도 좀 쓰고, 좀 예의 있게 그렇게 젠틀하게 그렇게 좀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100%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만약에 그분이 현재 연애 중이지 않으시거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싱글인 상태라면, 물론 싱글인 상태라고 무조건 100%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의 있게 해야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처음 보는 사람이고 굉장히 짧게 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이미지만 딱 각인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러 세워놓고 저기 제가 이상형인데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혹시 지금 누구랑 계신가요? 지금 혹시 저랑 커피 이렇게 하는 건 서로가 좀 불편한 상황인 거죠. 나도 굉장히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대화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고, 상대방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누구랑가와 같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을 방해가면서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뺏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짧게 제가 이상형이어서 그런데 이렇게 쪽지를 드리고 선택은 이제 그분한테 맡기는 거죠.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들을 주로
썼습니다. 그게 좀 고전적인 방법이고 클래식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이 가장 저는 이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클럽이나 나이트 이런 데서 만나는 거는 이런 식은 아니겠죠. 그런 데서 만나는 건 또 그런 데서 만나는 거에 방법이 있는 거고,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을 때의 방법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좀 실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례하다라는 표현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당황스럽긴 한 일이니까, 이런 일이. 근데 사실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에게 갖는 그런 용기,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기분이 좀 좋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누군가가 저한테 제가 이상형인데 그래서 이런 걸 드립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그게 꼭 나쁘게만 보기보다는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연락이 왔던 거는 5번 정도 되는데, 아까 4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한 번은 뭐냐면 굉장히 착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쁘게 잘 만나시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젠틀함. 그 젠틀함 속에는 예의나 글 쓰는 뉘앙스, 그 워딩에 대한 뉘앙스 이런 것들도 있겠죠. 제 그 겉모습은 그때 그 상황의 겉모습 또한 좀 깔끔하고 좀 이미지가 나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실 굉장히 우연히 만난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반듯하고 깔끔하고 이럴 순 없잖아요. 지금도 약간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진짜 그냥 말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좀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방법들을 쓰시는 분들도 저는 간혹 본 것 같아요. 실제로 거리에서, 식당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근데 용기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 테이블로 가서 그렇게 직접 말을 시키고 이목이 집중되고 쏠리고 그럴 텐데, 근데 되게 용기 있다. 되게 저도 그런 입장이 돼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제 친구들한테도, 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나 한번 저렇게 해볼게, 그렇게 쪽지를 주고 그렇게 해볼게 하면은 다들 말립니다. 저를 말려요.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냐. 약간 마치 그 상대방한테 피해를 준다라는 느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어쨌든 이해가 안 간다는 식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저는 저고 그 사람들, 제 친구들은 또 본인들만의 스타일들이 있는 거니까. 예전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미남을 차지한다. 저는 그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는 사이, 아는 관계에서의 용기를 내는 걸 수도 있고, 저같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용기 있는 자가 그런 사람을 만난다. 제가 왜 이런 걸 해보게 됐냐면, 처음에 그런 사람을 처음에 딱 만났는데 제가 주저하고 하다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놓쳤어요. 놓치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걸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되게 생각이 많이 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용기를 빡 내서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그거라도 줄걸, 아니면 말이라도 한마디만이라도 시켜볼걸, 연락처라도 달라고 해볼걸, 그런 걸 아예 트라이 자체를 못했다는 게 굉장히 좀 후회스러웠던 적이 있어서, 뭔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그냥, 사실 그래도 바로는 안 돼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좀 마음 좀 가다듬고 이렇게 하다가 싹 하는 거죠. 그거 외에 이제 실제로 말을 걸어서 이렇게 쪽지 말고 말을 걸어서 연락처를 받아서 그렇게 했던 건 한 3-4번? 4-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게 됐었는데, 사실
내 이상형이다라는 거는 그 겉모습, 외향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거나 그 사람을 알고 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거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뭐 가치관이나 그런 게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삶의 패턴이 다를 수도 있고 살아가는 방식, 살아왔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얘기하는 건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세요.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알아가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혹시 싱글이시라면 한번 우리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커피 한잔 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정도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백 공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고백 공격, 사실 고백 공격은 저는 이런 상황보다는 남사친 여사친인데 그 남사친 여사친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고백을 해서 이 상황, 이 관계가 있던 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에 더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고백 공격은. 왜냐면 쪽지를 주거나 이렇게 이상형이라고 판단이 돼서 뭐 그렇게 하는 건 그날 한번 보고 연락이 안 오면 못 보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다시 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연락이 안 오면. 연락이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연락이 안 오면 아예 뭐 다시 볼 수 있지도 않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백 공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받는 사람은 기분 좋지 않을까요? 예의 있게만 잘하면. 근데 이제 예의 없게 하거나 좀 혐오감, 공포감을 심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의 있고 멀끔하고 젠틀하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이라서 그런 게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세상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그리고 느낌이 있잖아요. 그 어떤 워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양아치 같겠다. 뭐 이렇게 생각된다거나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젠틀하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느낌으로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통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얘기해보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이상형을 만났을 때 어떤 뭐 결혼식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식당, 음식점, 어떤 카페, 뭐 길 가다가 등등 이상형을 만나게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설레이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사실은 두근두근 막 하고 심장도 두근두근하고 막. 근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내가 말을 시키고 이런 쪽지를 준다고 해서 날 때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걸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고 꽤 많은 연락이 왔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설레이는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다들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